망무 때문에 잠까지 부족한 집사를 도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망무네를 도와줄 슈퍼 히어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망무 좀 잘 부탁드려요. 안녕? 어때? 아저씨 냄새 어때?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낯선 사람인데 와도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미아홍철을 알아보는지 금세 친해진 망무. 있으려나? 아, 누나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본 장면이죠? 짱이와 수염이는 오늘도 숨어있을 예정입니다. 수줍음이 네, 많고 네, 조심스러운 친구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망무는 그냥 완전 인싸의 성격입니다. 인싸. 네. 네. 자, 본격적으로 망무의 문제를 파헤쳐 볼 시간. 시종일관 누나들을 괴롭히는 망무. 이 공격의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만 봐서는 둘이 좀 격하게 노는 상황에서 되게 경계긴 한데 이게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도 이제 성별에 따라서 고양이들도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암컷 고양이들이 훨씬 더 좀 섬세하고 놀 때도 보면 어느 선을 지켜요. 그쵸. 근데 수컷 고양이들은 일단은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누나들은 가까이 있을 때도 서로를 평화롭게 아끼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반면 망무는 상대가 싫다 해도 개의치 않고 괴롭혔죠. 중성화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적인 면은 안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는 수컷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영향은 많이 떨어지는데 수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향이 100이었다면 뭐 절반 또는 한 20, 30%로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성화가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중성화가 안 되는 애랑 비교했을 때 좀 낮아지는 거지 암컷 고양이와 수컷 고양이를 비교하면 수컷 고양이들은 훨씬 격렬하고 훨씬 더 좀 집요하고 그래서 더 호전적으로 이렇게 툭 치고 다니고 또는 더 강하게 그냥 영역 표시도 하고 다니고 암컷 양이 중에서도 얌전한 편인 짱이와 수염이 중성화 수술을 했어도 격렬한 망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네요. 이렇게 좀 격렬하게 너무 괴롭혔다라는 느낌이 들면 격리를 잘 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네,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누나들을 괴롭히던 녀석이 집사 어머니 댁에선 의외로 얌전히 지내는데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더 격렬해졌죠. 대체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이 영역 안에서도 다른 고양이들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위치를 서열을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이를테면 단순히 장난이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행동을 강화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집에 있는 나머지 두 고양이와 사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 그럼 데려가지 말아야겠네요. 네. 오히려 안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집에서는 놀이 겸 영역 사수를 위해 말썽을 부렸던 것. 외출 후엔 영역 집착이 더 커져서 공격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무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데 장난감만으로는 역부족.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길에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냥감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실제로 뭐 벌레도 많고 아니면 작은 짐승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았던 경험이 강렬했던 아이들은 일반 장난감의 반응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장난감에 대한 기여도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좀 놀이를 해주시는지 제가 한번 보고 좀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장난감은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막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쳐다는 봐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앞쪽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흔들어 주시네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본인이 뛰어다닐 이유도 없고
집중을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그러고요. 얘는 조금 반응 그나마 하는 게 제가 놀아줄 때 이렇게 숨겨요, 얘를. 카페트 밑에. 그러면 조금 반응해요. 이번엔 미아홍철 차례. 과연 망무는 장난감에 반응할지? 기본 막대형하고 네. 낚싯대형 하나 챙겨왔거든요. 그럼 반응 한번 볼게요. 망무야, 미아홍철 쌤이랑 재밌게 놀아볼래? 숨기고 이런 걸 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예. 그러면 지형을 살짝 만들어줘요. 망무의 취향에 맞게 카펫을 이용해 장난감을 살짝 숨겨 움직이면 우와, 망무가 장난감에 반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아이가 에너지 소모는 되거든요. 아, 네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아, 무조건 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체력을 그렇게 소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수험생들 엄청 칼로리 소모 많이 되잖아요. 아,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순간순간에 계속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장난감 앞에서 요지부동이던 망무가 뛰기도 하고 장난감을 따라가며 달리기도 합니다. 망무야, 너 오늘따라 정말 기특한데? 그런데 미아홍철의 뜻밖의 한마디. 위치를 되게 못 잡아요. 막 밖에서 사냥하고 살아야 했으면 굶어 죽었어요. 아, 사냥엔 소질이 없다? 지금도 정확히 어떻게 사냥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감을 되게 못 잡는 거예요. 망무야, 너 집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망무가 레이저 장난감을 신나게 쫓았는데요. 장난감 중 레이저에만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요? 워낙에 레이저 포인트가 빠르고 네네. 격렬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이걸로 놀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흥분 정도가 완전히 다 가라앉혀지지가 않고 네. 항상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뭔가를 잡아서 없어졌다. 없어졌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꺼줘야 돼요. 아, 잡은 것처럼? 한 번은 발로 잡았을 때 네네. 레이저 포인트를 꺼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고상이죠. 5번 정도 세션을 했는데 한 번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실제 보상을 줘서 이 놀이 사냥이 최종 보상까지 끝났다. 너 사냥의 목적에 대해서 너 못 잡은 게 아니야. 너 잡아서 뭔가를 얻어냈어. 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야생에서 사냥하듯 놀아주는 것이 핵심.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보통 이제 집에서 집사님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냥놀이 하다가 아이가 잡으면 빨리 다시 또 놀아주고 싶어서 다시 쫓아올 수 있도록 바로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사냥놀이를 왜 할까요? 사냥감을 잡고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만약에 생략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쫓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냥감에 흥미가 없어져요. 잡아봤자 금방 또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잡았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대로 온전히 제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양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거를 좀 제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망무가 또 수컷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쁜 아이인데 뭐 앞으로도 이쁠 거고 네, 그래서 뭐 셋이 잘 살아야죠. 4명이서 망무, 고양이 3명이랑 저랑. 솔루션 며칠 뒤 집사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머, 망무가 요즘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있대요. 이렇게만 가면 누나들 괴롭히는 데는 점점 흥미가 떨어지겠죠? 망무야, 집사님이랑 재미나게 노는 방법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들 그만 괴롭히고 사랑받는 막내 남동생이 되렴. 집사님, 망무 잘 부탁드립니다. 저만 바라봐.
들어가는. 네, 그런 그런 중국에 있는 것이랑 어디 톡방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